일본 총리가 이 지진이 난카이 해곡 지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필리핀 해판에서 난 건 아니지만 난카이 해곡 지진하고 깊은 관련성이 있다. 이 말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진학자들의 생각이 맞다면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 앞바다, 지금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단층대가 시마네현에서 쭉 와가지고 완전히 우리 부산 앞바다까지. 저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의 김기범입니다. 6일 일본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위치와 지질학적 특징은 어떤가요?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X로 표시된 곳이 지진이 발생한 지점입니다. 진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파란 색깔, 하얀 색깔 표시된 건 이제 진도,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었는가,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기상청은 우리나라 부산, 울산 지역에서도 뭐 진도 2 정도가 감지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시마네현이 어디냐면 우리 그 독도 망원으로 유명한 그곳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본 기상청에 보면 여기 좀 짜증나게 여기 다케시마 죽도라고 써놨죠, 그죠? 여기가 이제 우리 독도, 울릉도. 위치상으로 여기 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는 이제 그 매그니튜드 규모로 6.2 정도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뭐 뉴스에 보면 6.4로 발표하는 것도 있고요. 지진 발생하자마자 지진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지진학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5.7, 5.8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진이 발생했던 시점은 1월 6일,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 이틀 전이고요. 10시 18분에 발생을 했고요. 진원 깊이,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깊이는 지표로부터 약 10km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제 뭐 비치볼 다이어그램, 비치볼처럼 생겼죠, 그죠? 전문 용어로 지진 발진 기구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말이죠, 그죠? 영어로는 포칼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지진을 만들어낸 단층의 미끌림의 형태가 어떤가?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늘어서 있는 단층이 어떻게 움직여서 지진이 발생했는가? 요 이야기거든요. 이 비치볼 다이어그램 발진 기구해를 가지고 추정하는 단층의 모양은, 단층의 방향이 제가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이 그림을 좀 이해하기 쉽게 동북동 서남서 방향의 단층이에요. 약간 비스듬한 동서방향 단층이고, 이 단층의 움직임 방향은 이렇게 북쪽에 있는 블럭이 동북동 쪽으로, 남쪽에 있는 블럭이 서북서 쪽으로. 우리가 뭐 단층 이야기를 하면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게 뭐 정단층, 역단층 이야기만 하는데, 이런 형태의 단층은 이렇게 수직으로 단층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평으로 미끄러지는, 이런 걸 이제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합니다. 주향 이동 단층. 이런 형태의 단층 운동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진이 한 번만 난 게 아니고요. 이 경우는 재밌는 게 6.2 지진 나기 전에 3점 얼마짜리 지진이 먼저 났거든요. 그 전진, 폴샥이 있었고 여진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폴샥과 여진들 그리고 본진의 분포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역시 이 단층의 방향, 단층 면의 방향하고 이렇게 같게 동북동 서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이제 지금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Earthquake Insight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개된 이제 모습이고요.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이번에 시마네현 지진이 났던 곳이고요. 제가 이제 그려놨던 것처럼 이 방향 미끌림, 이제 동북동 서남서 주양 이동 형태의 미끌림에 의해서 지진이 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4년도 1월 1일, 재작년 연초에 일본 노토반도라고 하는 이 섬에서 지진이 난 거죠. 규모가 7.6이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까지 쓰나미가 오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이 노토반도하고 이번에 지진이 났던 시마네현이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지진이 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이 정도로 정보가 나와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그 지진 관련해서 어떤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어떤 기관에서도 이런 식의 정보를 제공하진 않는데, 해외 사이트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바로 지진이 난 다음 날에 완전히 그 지진을 해부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지진 난 곳이고요. 대략적으로 10km 정도의 지점이에요. 10km 지점이고, 여기 보면 점선으로 그 bottom of the seismogenic zone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날 수 있는 지대, 요 밑으로는 지진이 잘 안 나고 요 위로는 지진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USGS라고 그 미 지질조사국이라는 곳이고 거기 가면 이제 슬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보 제공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최근에 이제 난카이 해곡이라고 거기에 지진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 난카이 해곡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일본 서남 일본 아래에 있는 필리핀 해판이라는 판이 일본 아래로 섭입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섭입하는 필리핀 해판의 심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줄 한 칸 한 칸이 이제 20km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쯤에 난카이 해곡이 지나가고 난카이 해곡 아래로 들어간 필리핀 해판의 슬랩의 심도가 20km, 40km, 60, 80, 100, 120, 140. 그러니까 이번에 지진 난 곳의 아래에는 필리핀 해판 슬랩이 거의 140km 정도 깊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번에 난 지진은 난카이 해곡 지진과 같이 섭입에 의한 지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섭입하는 판은 지금 10km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깊이 한 140km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난카이 해곡 지진이랑은 관련이 없다. 하지만 뉴스를 보니까 일본 총리가 이 지진이 또 난카이 해곡 지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필리핀 해판에서 난 건 아니지만 난카이 해곡 지진하고 깊은 관련성이 있다. 이 말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또 추가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었죠? 요게 이제 아오모리 지진이 났던 그 심도 50km 지점에서 지진이 난 거죠. 왜냐하면 점점 섭입하는 판이 위로 올라타는 판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깊어지기 때문에 그 육지 쪽으로 가면서 지진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 뭐 시마네현 지진은 훨씬 더 육지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내려가면 엄청 깊은 곳, 100몇십 킬로 심도까지 간다. 방금 보여드린 그 자료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제 좀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SJSFG NCZ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이 사이의 지역을 일본에서는 산인 전단대. 여기 보면 이제 산인 쉬어존이라고 돼 있습니다. 산인 쉬어존이라고 돼 있죠. 산인 전단대라고 그러고요. 이 전단대가 일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부산 앞바다까지 오고요. 부산 앞바다쯤에서 휘리릭 꺾어서 이제 대마도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볼고래 산인 단층대 혹은 볼고래 산인 전단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산인 전단대에서 지진이 났는데 이것이 이제 산인 전단대만의 일이 아니라 이게 서쪽으로 쭉 이어지면 우리나라 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동서방향으로 쭉 늘어서 있는 단층대에서 발생한 이벤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제가 좀 표시를 해본 거예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 연구실에서 2022년도에 내놨던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단층들이 이 돌고래 산인 단층대의 서쪽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돌고래 스러스트 폴드 벨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고래 스러스트 폴드 벨트 한국말로 하자면 돌고래 충상습곡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돌고래 충상습곡대가 만들어졌던 건 지금으로부터 한 1500만 년쯤 전이에요. 1500만 년쯤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쪽으로 충돌하면서 이 지역에 구겨지고 마치 그 히말라야처럼 판과 판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마도가 만들어졌어요. 이 단층이 쭉 동쪽으로 이어져서 지금 이번에 지진이 난 시마네현으로 이어지고 시마네현을 지나서 심지어 24년도 1월 1일에 지진이 났던 노토반도 요 지역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일본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래서 도대체 난카이 해곡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지금 Earthquake Insight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난카이 트러프라고 난카이 해곡이 보이시죠? 그죠? 난카이 해곡이 여기에 있고요. 이 보면 또 화살표들이 있는데 이 필리핀 해판이 이 난카이 해곡을 통해서 일본 아래로 어떤 방향으로 섭입하는지를 보여줘요.
약간 보면은 이 난카이 해곡에 대해서 완전히 정면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삐스듬하게 들어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삐스듬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단순히 일본을 북쪽으로 밀어제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예, 약간 비스듬하게 섭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지질학적 용어로 이걸 사교 섭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oblique subduc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 약간 이게 바로 일본 방향으로 북쪽으로 섭입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동쪽으로 섭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섭입을 하는 거를 떠나서 일본 열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지역까지 이렇게 약간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그 주양이동 현상, 미끄러짐을 일으키는 이런 전단력을 가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 지역에 어떤 주양이동 단층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에 난 지진에 대한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번 지진은 일본 원전 인근에서 발생을 했고 지진파가 한국 영남지방까지 느껴졌는데 이번 지진이 단순 지역적 사건인지 아니면 한반도까지 함께 긴장해야 할 상황일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좀 잠시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빨간색이 뭐냐면 그 2024년 노토반도에서 규모 7.5, 7.6짜리 지진이 났던 요 곳에서부터 지금 시마네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 여기를 이제 돌고래 충상스곡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아래로 또 빠져나가면 여기 대마도가 있죠. 대마도가 여기가 사실은 지금 이 만들어질 당시에 하나의 단층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역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24년도 재작년 1월 1일에는 그 시스템의 동쪽 끝에서 지진이 났었죠. 그죠? 그게 이제 올해 초에는 지금 한 중간쯤, 그죠? 여기 시마네현에서 지진이 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동쪽, 서쪽, 뭐 중간 할 것 없이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뜻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어스퀘이크 인사이트에서도 이 노토 반도 어스퀘이크하고 이번에 지진이 난 시마네현 지진을 같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 이유도 이 시스템들이 지금 하나로서 뭔가 계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지금 이런 지진학자들의 생각이 맞다면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 앞바다, 지금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단층대가 시마네현에서 쭉 와가지고 완전히 우리 부산 앞바다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서도 노토반도나 시마네현이나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지진이 우리나라 쪽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현재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 사실 난카이 해곡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난카이 해곡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일본의 동부,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 위치하는 단층대예요. 거기가 굉장히 단층이 크고 큰 지진이 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뭐 동해를 만약에 항만 같은 이런 거에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이라는 큰 방파제가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막아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카이 해곡 지진이라는 건 지진이 나더라도 쓰나미나 이런 것들을 일본이라는 이 방파제가 막아줄 수 있는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시마네현이나 24년도 1월 1일에 그 7.5 지진이 발생했던 이 노토반도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돌고래 충상스곡대 이런 곳들은 완전히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파제 후방에 위치한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런 지진을 조사를 하고 지진 방제, 예방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뭐 어떤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여다보고 있지를 않아요. 아마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마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있으면은 일본의 난카이 해곡이라든지 얼마 전에 또 났었던 그 아오모리 지진 같은 그 일본의 이제 동편,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진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고 그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많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 열도가 거기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의 여파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사실 사실입니다. 실제 뭐 일반적인 대중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정부 지진 방재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에서 사실 이런 현상들을 조금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이번에 시마네현 지진을 우리가 쉽게 넘기면 안 되는 게 섭입하고 있는 필리핀 해판이라든지 태평양판이 그러니까 난카이 해곡이라든지 일본 해구 이런 곳에 큰 지진을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일본 열도 자체에 데미지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섭입하는 현상 자체가 일본을 넘어서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런 단층들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발생했던 시마네현 지진하고 2년 전 역시나 연초에 발생했습니다. 1월 1일에 발생했던 노토반도 어스퀘이크가 이제 규모가 7.5 정도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돼요.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제가 있는 이 부산 앞바다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진이 난다. 그러면 우리 뭐 영화 해운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박중훈 배우가 대마도 앞바다에 뭐가 무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서 아 저거는 좀 저도 좀 블러핑이 심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 시마네현 지진이 발생하는 걸 보고 노토반도 지진이 발생하는 걸 보니까 이 시스템이 계속 움직이네. 굉장히 움직이는 주기가 여기저기서 굉장히 짧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우리나라 쪽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6년도인데 지금 이 돌고래 충상습곡대 북쪽 부분, 우리 부산하고 울산 중간쯤에 있는 바다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났어요. 저희 학과에 손문 교수님이라고 육상 단층 연구의 대가 선배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께서 그 지진을 비운의 지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왜 비운의 지진이냐면 이 지진이 굉장히 규모도 컸고 중요한 지진인데 그 직후에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나는 바람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묻혀졌다.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 2016년도에 발생했던 규모 5의 지진이 지금 이 돌고래 충상습곡대, 그러니까 돌고래 산인 단층대, 이 단층대에서 일어난 지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모아놓고 본다면, 이 시스템이 동쪽, 서쪽 가릴 거 없이 여기저기서 움직이고 있네? 이런 추측이 굉장히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과거의 어떤 통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